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후쿠시마 핵 폐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로 방류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후쿠시마에 살고 있는 원숭이들에게서 굉장히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今日総理とどういったお話されました？いや、情報交換です。それぞれの役所の取り組み状況について、あるいはその汚染水のその後の評価等について情報交換をしたということです。 지난 8월 31일 일본의 노무라 테츠로 농림수산상은 관저에서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오염수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상의 오염수 발언으로 일본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먼저 버럭한 것은 키시다 총리죠. 키시다 총리는 노무라 장관한테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무라 장관은 바로 잘못 말한 데 사과하고 처리한다.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불쾌감을 안겨 미안하다 라며 사과했습니다. 현 자민당 정권의 장관이 일부러 오염수라는 말을 사용했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무의식 중에 오염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사과는 할 수 있지만 철회는 할 수 없잖아. 철회합니다 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발언 자체는 영원히 남는다. 당선 횟수와 개파 간 조정만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차치하고 대신을 임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우선 농수상은 사죄하고 사임, 키시다 씨도 더 이상의 사임이나 해임이 있으면 임명권자로서 책임을 지고 총리를 그만두겠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이건 즉시 해임해야 한다. 중공이나 한국 야당 등은 이 발언을 이용할 것이다. 당의 견해와 별개로 입헌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오염수라고 한 것에 대해 야후 댓글에서도 줄기차게 비난해왔다. 그것을 여당의 농수 대신이 말한 것은 책임이 무겁다. 말장난 같은 건 하지 말라는 댓글도 있지만 정치인들은 그 말 하나하나가 큰 의미를 갖게 마련이다. 그런데 일본 정당 가운데서도 오염수라는 말을 사용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제 지인이면서 일본 공산당 하코다테시 시의원으로 활동하신 타카하시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日本の政党の中で処理水じゃなくて汚染水っていう言葉を使う政党ありますか？私が応援しています日本共産党は汚染水って言ってます、そして反対してますね、共産党は。そうですね。トリチウムを含む水をいくら薄めたとしてもね、核物質であることには変わりがないし、分かりやすく言うと毒は薄めても毒ですよね。そういうの考えたら流すのはいくら基準以下だったとしてもそれは良くな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るんですよ。で、政府は関係者の理解がなければ汚染水、政府は処理水って言ってますけれども、それを流さないと言っていたのにもかかわらず関係者は今でも反対している。それなのに流すっていうのはとんでもないことだというふうに思うんですね。僕も反対だし共産党も反対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최근 일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키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오염수 이슈가 있음에도 지지율이 상승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지하지 않는다가 58.1%, 지지한다가 38.7%를 차지했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 무려 59% 일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대는 22%입니다. 오염수를 방출하면서 수산업 관계자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 충분하다가 36%, 불충분하다는 49%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리고 최근 시작된 오염수 방류에 찬성 또는 무관심할 때 일본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수도권 어린이 70% 소변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발견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2013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2023년 8월에 나온 기사를 살펴보면 아직도 일본 아이들 소변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후쿠시마에 살고 있는 원숭이를 통해서 더 자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의 위험성을 외면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위험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원숭이들도 이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내용은 몇 차례 제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미국 언론 포브스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방사능이 후쿠시마 원숭이들에게 미친 3가지 변화, 기사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일본 원숭이들을 연구해온 일본의 하야마 교수는 일본 원숭이들, 특히 후쿠시마 제1원전 멜트다운이 일어난 2011년 3월 이후 출생한 새끼 원숭이들에게서 방사능 픽폭과 연관된 영향들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야마 교수는 후쿠시마시에서 농작물 보호를 위해 원숭이 개체수 조절 목적으로 사냥된 원숭이들의 시신들을 연구해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연간 2만여 마리의 원숭이들이 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야마 교수는 이미 원숭이들을 연구해왔기 때문에 방사능 픽폭으로 인해 원숭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내는 이상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야마 교수의 발견은 네이처에서 발행하는 사이언스 리포트에 게재됐습니다. 그가 발견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작아진 몸입니다. 후쿠시마 멜트다운 낙진이 떨어진 곳에서 태어난 일본 원숭이들은 2011년 3월 이전 동일 지역에서 태어난 원숭이들보다 신장 대비 몸무게가 덜 나갔다고 합니다. 그는 방사능에 픽폭된 어미에게서 태어난 새끼 원숭이들이 신장 대비 몸무게가 덜 나간다는 것을 발견했고 몸이 작아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 파란 삼각형은 후쿠시마 사태 이전에 태어난 새끼 원숭이들의 키와 몸무게입니다. 그리고 빨간 점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태어난 새끼 원숭이들의 키와 몸무게입니다. 두 개체군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작아진 머리와 두뇌입니다. 방사능 픽폭 원숭이들의 몸집이 전반적으로 작아졌는데 머리와 두뇌는 더 작아졌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된 후 이들 지역의 어머니 뱃속에 있는 방사능에 픽폭된 배화와 태아들은 저체중이었고 두뇌가 적절히 발육하지 못하는 소두증을 보였습니다. 즉 머리가 작아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후쿠시마 원숭이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하며 하야마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표에서 파란 삼각형은 후쿠시마 사태 이전 원숭이 태아들의 신장 대비 머리 크기고 빨간 동그라미는 후쿠시마 사태 후 새끼 원숭이 태아들의 신장 대비 머리 크기입니다. 이 역시 표로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빈혈입니다. 원숭이들에게서 모든 종류의 혈구, 적혈구, 백혈구, 헤모글로빈, 혈액 성분을 생산하는 골수세포들 수가 감소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숭이들에게서 분명히 혈구 숫자의 감소가 있었다고 하야마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숭이들에게서 백혈구 숫자와 근육에서 발견된 방사능 섹슘 농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고 실제로 이것은 체르노빌 어린이들에게서 보고된 것과 일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미루어 봤을 때 일본의 원숭이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모든 동식물들이 방사능의 영향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동식물을 먹는 인간에게는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태어나는 어린이들에게서는 작아진 몸, 작아진 머리, 빈혈 등의 현상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핵 폐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